창체 자율 독서 13번째 수업입니다. 이어서 우리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우리 강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자,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북고 교과융합 프로젝트 2020년 주제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요 입장에서 사피엔스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의 개걸스러운 유전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현행 인간, 여러분이나 이제 저는 이 몸속에 이제 DNA가 있어요. 이 DNA가 있는데 이 어떤 DNA가 살아있느냐, 이 구석기인의 DNA가 이제 살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3장의 초장부에 이 개걸스러운 호모사피엔스의 개걸스러운 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현대인은 구석기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고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인은 우리 현대인과 똑같다라고 봐요. 99.99%는 다 똑같고 차이점은 단지 우리가 노트북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다음에 양복을 입고 있고 이런 차이점만 다르다. 나머지는 까놓고 보면 다 똑같다. 왜냐하면 700만 년 전에 우리 침팬지, 현행의 침팬지의 조상과 우리 호모 사피엔스 조상이 이제 갈라지는 시점이었거든요. 이 700만 년 전에 이제 갈라졌고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1만 2천년 전, 그러니까 한 대략 10,000년 전입니다. 10,000년 전부터 이제 신석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석기는 699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인류의 삶은 구석기예요. 그래서 구석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석기인 699만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들이 다 DNA에 이제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모습은 99.99%는 다 구석기인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석기인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건 뭐냐? 먹는 것. 우리가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죠. 뱃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살을 빼겠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 DNA 속에 그런 게 숨어 있다 이겁니다. 이 구석기 때는 뭐 달콤한 거 먹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달콤한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당분을 보면 그 순간 그걸 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먹어야만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런 구석기의 DNA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달콤한 것, 그런 것을 보면 뭐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보면 뭐 미쳐버리는 거죠. 어린애들 보면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은 아이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구석기인의 DNA를 99.9%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걸스러운 유전자를 갖고 있다. 예전에 구석기인들은 그나마 우리처럼 뚱뚱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요.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유전자는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계속 열면서 무진장 먹어치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개걸스러운 유전자가 있다. 이 말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 현행 인류는 구석기인의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현행 인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석기인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그 구석기인의 삶을 우리는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인의 삶을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은 인공물을 가지고 얘기하죠. 뭐 돌도끼라든가 기타 등 이런 걸 이제 혹은 뭐 단추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장품, 무덤 속의 어떤 부장품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러나 인공물을 가지고 고대 수렵 채집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역사학자가
천년 뒤에 어느 역사학자가 21세기의 미국 10대의 사회적 행태를 좀 분석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부장품이 뭐만 나오냐면 어떤 재래식 우편물, 가끔씩 우리 종이로 된 우편물 있잖아요. 이게 재수가 좋아서 다 그때까지 살아남았어.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미래 역사학자는 전화 통화 내용, 이메일, 블로그 그런 내용은 남아있지 않겠죠. 왜? 뭐 이런 클라우드에 있고 이메일 속에 사이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이버가 어떻게 흙 속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편물만 가지고 우리가 21세기 10대의 사회적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석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물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 다음에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7만 년 전에 6만이나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있었어요. 언어의 이제 폭발적인 이제 발전이죠.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픽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언어적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픽션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허구죠. 허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나온 구석기인의 어떤 인공물, 유적물을 가지고서 구석기인들은 이렇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걸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일반화를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발 하라리는 이 구석기인의 삶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입장에서 여러분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유발 하라리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때부터거든요. 뭐 돼지, 닭 이렇게 소 이렇게 했는데 가장 먼저 길들인 것은 이제 개예요. 개는 구석기 시대 때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개라는 동물을 길들였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이고 객체는 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요. 거꾸로 개가 주체가 되는 거죠. 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인간, 즉 객체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개들이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의 아파트 이제 곳곳에 보면 다 개들이 엄청 많죠. 반려견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산책하는 개들. 예전에는 유모차에 사람이 탔었는데 누가 타냐면 개들이 타는 거죠. 개판이 된 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개를 좋아했던 게 아니고 개가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그런 DNA가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점을 객체를 이제 주체화하고 주체가 객체가 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혁명에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바꾸는 혁명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인지혁명을 얘기했죠. 7만 년 전. 그런 다음에 우리 1만 2천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했는데 농업혁명보다 일찍 있었던 것은 어업혁명이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이제 풍요한 이제 해산물들 있죠.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먹을 거 무진장 많잖아요. 맛있는 것들, 소라, 뭐 미역 이런 것들. 구석기인들도 그런 것을 먹으면서 바닷가 근처에 많이 모여 살았겠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전세계에서 이 바닷가 근처에 아주 많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다음에 바닷가 아니면 강가 주변 거기서 이제 어떤 뭐 문명도 일어나고 그래서 혁명의 순서는 인지혁명, 어업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렇게 됐다. 다음에 구석기인들의 지식,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 찾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많이 터득했겠죠. 다음에 동식물에 대한 것, 먹어도 되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우리 인간한테 위협이 되는 것들 이런 지식들이 아주 뛰어났겠죠. 그다음 기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어린 그런 뛰어난 그런 DNA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간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구석기인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막 별의별 질문들을 하잖아요. 아빠는 왜 아빠예요? 뭐 하늘은 왜 푸르러요? 뭐 지구는 왜 둥글어요? 오리는 왜 둥글어요?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석기인이 갖고 있는 그런 DNA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전천후 지식을 지녔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들, 분업화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의존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 하라는 얘기합니다. 지금은 구석기인들보다 더 멍청해졌다. 그래서 멍청한 바보들도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 지위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점점점 바보예요. 구석기인들하고 어떤 퀴즈 대회를 하면 여러분은 못 맞춰. 그런데 구석기인들은 너무 잘 맞춰. 식량 찾기, 동식물, 기후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알고 보면 전천후 지식 아닙니까? 네. 모든 상식 엄청난 풍부한 걸어다니는 상식 사전이 이제 구석기인들이었다 뭐 이런 것이죠. 생존에 되게 유리했겠죠. 네. 자, 다음 행복. 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석기인이 현대인보다 행복했다라고 보는 입장. 체력 보면 맨날 채집 생활하고 수렵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장난 아니겠죠. 올림픽에 나와서 열심히 뛰는 그런 체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구석기인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다음에 굶주려 죽는 경우가 거의 없었답니다. 되게 풍요롭게는 먹지 못했지만 그나마 적당히는 먹고 살았다. 근데 언제부터 굶주리기 시작했냐면은 농업혁명 이후로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기 시작했다.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다음에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너무나 다양한 식단이 있었어요. 뭐 동식물 못 먹는 동식물이 없는 거죠.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골고루 먹었던 거죠. 그러나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고 단백질과 지방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많았죠.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전염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이 전염될 리가 없죠. 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된 거죠. 구석기인들 모여봤자 10명에서 뭐 많으면 20-30명, 진짜 많으면 100명 정도죠. 그래서 100명의 이 무리가 만약에 전염병에 걸렸다면 얘네들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집단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노동시간이 아주 적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산업혁명 때는 거의 18시간, 이렇게 20시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루에만 서너 시간만 일하고 수렵 채집 생활하면 적절히 먹고 살고 나머지는 띵가띵가 놀았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던 거죠. 지금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촌이 이제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이렇게 경쟁하고 하지만 그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습니까? 다음에 맨날 만나는 사람들끼리만 만났기 때문에 정말 친밀하게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구석기는 최초의 풍요 사회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반면에 구석기의 삶은 정말 거칠고 힘들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이제 어린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린애들 출산하면서 죽는 경우도 많았고요. 살았을 때 지금은 약이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이제 의료 시설들이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어린이들은 병 걸리면 바로바로 죽곤 했었던 거죠. 대신 어린이 단계를 넘어서 청소년, 성인이 되면은요, 구석기인 때는 보통은 60세, 심지어 80세까지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이제 구석기인들의 이제 평균 나이고, 신석기가 되면 이제 30대에서 30대 중반, 요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다음에 구석기인들은 사소한 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뭐 찰과상 뭐 하면 우리는 빨간 약이라도 바르지 않습니까? 밴드, 데일밴드 뭐 이런 게 붙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 세균이 이제 증식해 갖고 죽었던 구석기인들이 많았겠죠. 다음에 무린의 왕따 문제. 왕따는 뭐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죠. 그 앞에서 보면 구석기인들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되게 친밀했지만 반대로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적응을 못한 애들 같은 경우는 왕따 당했겠죠. 지금은 왕따 당하면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면 되는데 구석기인들은 사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왕따 문제가 되게 심각했겠죠. 다음에 종교적인 인신공양도 있는 그런 부족에서는 되게 불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구석기인이 현대인보다 더 불행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교. 구석기인들의 종교는 어땠을까? 자, 유발 하라린 얘기입니다.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혹은 다른 특정한 부류, 동물이나 식물, 걔네들의 존재를 둘러싸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그럼 어떠냐? 서로가 이제 소통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우리는 애니미즘적 사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동물, 특정한 식물, 특정한 자연현상, 혹은 악마, 영혼 등과 직접 소통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생생한 이런 뜻입니다. 애니메이션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애니메이션 보면 만화와 달리 카툰과 달리 막 살아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이제 애니미즘적 사고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이나 식물이 중심도 아니었고 서로가 소통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석기인의 종교적 삶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구석기인들의 사회나 정치 볼까요? 보통 그때는 뭐 사유재산이 없었다 막 하는데 그 쉽게 말할 수 없다. 핵가족이냐, 확대가족이냐, 혹은 뭐 또 다른 가족이냐, 일부 일처제냐, 일부 다처제냐, 이런 거 정확하지 않다. 이미 앞에서 했었죠. 우리 구석기인들은 인지혁명 이후로 픽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픽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정치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나왔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석기인들의 사회 정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유골이잖아요. 예. 무덤 속 유골들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 보니까 평화와 고요를 즐긴 구석기인들의 모습이 이제 대부분이었지만 또 어떤 유골들을 보면 폭력으로 누군가한테 맞아서 창으로 뭐 찔려서 돌로 뭐 깨져서 죽은 그런 구석기인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냐? 다 진짜죠. 그래서 평화롭게 살았던 구석기인도 있겠고 폭력으로 살았던 구석기인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만 년 전의 숭기류 유적, 그다음에 무덤 속의 화려한 부장품들 유적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석기인들도 높은 수준의 사회정치적 코드를 발명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결론. 고고학자들은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가능한 질문만 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런 질문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고학적 사실에 의해서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일부분만 그런 얘기했고 또한 그 일부분 얘기한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침묵의 커튼이라고 표현합니다. 발굴된 유적만으로 구석기인의 삶과 특정 사건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커튼, 침묵의 커튼 뒤에 엄청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구석기인의 삶들은 어땠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석기인들은 진짜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진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엔 그게 뭔 일을 했지? 라고 궁금해야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 장에서 4장에서 이래 자세히 탐구합니다. 어찌됐건 유발 하라는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다?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조선시대가 언제 시작됐느냐 1392년 뭐 이런 질문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질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답을 해 나가는 이런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의 과제입니다. 구석기인의 삶과 아담과 이브가 살았었던 어느 날, 즉 구석기인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고 훌륭한 학생들은 3개를 질문하겠죠. 해서 제출하시면 이 학습지는 나중에 이후 등교에서 학습과 연계해서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